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적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K 명상과 간화선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인자 경자 인경이라고 그럽니다. 연구소 소장이신 정도 스님께서 제4차 서울 명상 엑스포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체험 중심으로 또 많은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가 이런 명상의 센터가 되고 큰 역할을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국대에서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신 분들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가 뜻깊은 것은 제가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았던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명상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주류를 이루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후세들은 명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실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명상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까요? 제 질문을 옆 사람한테 질문을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옆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라니까요. 저하고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물어보세요. 명상이 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요. 첫 번째, 왜 그러죠? 목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해봐요. 전부 다 손을 앞으로 내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면서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잘하고 계세요. 내쉬고 자, 점점 내 가슴 앞으로 가져오시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네, 좋아요. 눈을 뜨고 지금 기분 어때요? 또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지금 기분 어떤가요? 좋아요. 마음이 평화롭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대부분 다 들고. 마음이 개운하다. 방금 짧게 해보니까 마음이 개운하다. 방금 호흡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위에 계신 분 계시네요. 그분한테 박수. 힘내시기 바라고.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화와 또 개운함과 자기의 내적 성찰을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해요. 근데 일상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은 여기 칠판 보듯이
이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을 때는 건강이 내 이슈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염려하게 됩니다. 나이가 혹시 죄송한 질문인데 나이가 60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흔들어봐요. 60 좋아요. 내리세요. 좋아요. 이분들은 건강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번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심리학 전공하신 대학 교수님인데 정년을 하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원하고 섭섭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음을 많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음의 문제가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정년을 하니까 이후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문제가 스치고 지나가면 많이 두렵지 않는가요? 그랬더니 시원하대요. 이분 대답이 죽음 앞에서 시원하다는 말이 아니 이해가 좀 안 돼서 시원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시원하대요. 그동안 짊어진 짐들, 해야 할 이들,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적 생각이 많았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이제 푹 쉴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진대요. 그분한테 박수 좀 칩시다. 아주 특별해요, 특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는 죽음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실존 심리 치료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가 건강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요? 아니면 기꺼이 와라. 어느 쪽이세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감을 느끼는데 정신분석 어떤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되지 않지만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서 너무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막 출렁거리고 태풍이 불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산모가 경험하는 고통의 10배를 이 아이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는 평생을 각인돼서 따라다니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다 이거죠.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무화된다는 것이고 연결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힘들 때 분리되고 끊어지고 부서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서지고 끊어지고 하는 그 고통을 어디서 보충하고 보상을 받느냐?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연결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잠시나마 잊고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이 불안은, 이 죽음의 불안은 끝내 이겨낼 수 없는 걸까요? 방금 전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 편안하고 개운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편안함과 개운함이 여러분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기 칠판 보시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첫 번째 물어봤어요. 어디서 행복하신가요? 사업을 하면서 성취하니까 행복했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가족이 편안하니까 나 역시 편안하고 행복하더라. 여성들이 많은데 손 들어봐요. 이 케이스. 오케이, 여성들이 대부분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1번의 사업의 이 부분에서는 남성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친구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면서 사업 일도 많은 업무 스트레스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한히 참아야 되고, 사회적 교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회적 관계도 위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건강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마음의 건강이라고 할 거냐? 그것은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의하세요? 예, 손 들어봐요. 동의한다. 예.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건강을 적극적 건강, 그래요. 따라해 볼래요? 적극적 건강. 액티브 헬스, 적극적 건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아서 건강한 거다. 이것은 소극적 건강이에요. 어디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건강하다. 이것은 소극적 건강이고, 진정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시다면 그때 그걸 우리는 적극적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이 아프지 않다는 행복, 그것만 갖고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개운하시다면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이것의 증거는 적극적 건강 개념은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이것의 증거는 지금 칠판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건강이란 단순하게 질병이나 허약함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의 역동적인 상태이다. 여기서 보면 몸 건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1축이 몸 건강, 두 번째가 마음 건강. 근데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하세요, 마음 건강하세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그 집행부, WHO 집행부에서는 세 번째 축으로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은 명상을 통한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부재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몸이 아프지 않다, 마음이 괴롭지 않다만 가지고는 건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 그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봐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눈 감고 해봐요. 손을 아래로 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 바로 여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면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것도 건강이죠. 근데 적극적 건강은요, 마음이 평화롭고 개운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 그걸 적극적 건강, 그때 진짜 건강한 거다. 방금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개운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마음의 기쁨을 경험을 하면 그건 진짜 건강한 거다. 이렇게 적극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왜 명상이냐? 그것은 건강이다. 건강은 단순하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쁠 때 그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명상이 수없이 많아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들은 수많은 명상이나 문화들을 도입해 왔어요. 80년 동안 해방 이후 우리는 서구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우리 거 체화시켰고 우리가 흡수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70년 80년 지난 오늘날은 우리도 K-명상, 또 K-드라마, K-팝과 같은 우리만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국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참다운 국력은 여기 써졌잖아요. 소프트 파워인 거예요. 하드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인데 그것만 갖고는 아니고 문화적인 강대국이 되려면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소프트 파워가 뭐냐? 그게 명상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위파사나 명상은 남방 불교의 명상법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위파사나 공부했어요. 위파사나 공부를 하려면 남방으로 가요. 우리 스님들도 남방으로 가고. 마인드풀니스, 저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데 종종 마음 챙김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 챙김 번역 그거 미국산이죠. 미국에서 수입된 거예요.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우리 한국 거다, 우리가 만든 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만의 고유한 것. 또 요사이
티벳 명상도 많이 수입돼서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어요. 뭐 환생 이야기라니, 관정 수행이니, 마음 바꾸기 수행 같은 티벳 명상들도 우리 국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물 저 골물이 계속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풍성한 문화를 일구었어요. 계속 이렇게 수입만 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 80년 동안 계속 외국 걸 번역 작업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요. 계속해서 남의 뒷만 따라다니다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쳐봐요. 우리 건 만들어야죠. 동의하세요? 왜? 그러면 박수 다시 한번. 그럴 시기가 됐어요. 맞아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뒷꽁무니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누가 해야 되는가? 정도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시라고 정도 스님 허가를 받았어요. 정도 스님 거기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이 돼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도 스님한테 박수. 그리고 동국대에서 이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의식과 자각이 있어야겠다. 그냥 무작정 외국 거니까 좋다, 그건 멋지다,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명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신라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명상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교에 의해서 불교가 산속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속에서 있으면서 해방 이후에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선불교, 산속불교가 잘해온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할머니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계속 해온 게 뭐냐면 염불이에요. 염불. 그래서 염불 명상이에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싸띠하고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부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염불인 거예요. 서가모니불석, 따라 해봐. 시작.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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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옆 사람 손뼉을 치면서 해봐요. 시작.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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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옆 사람하고 같이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서가모니불 소리를 점점 줄여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번에 눈을 감고 해봐요.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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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좋아요. 그게 염불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밤새워서 서가모니부를 염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평화로움과 경이로움을 느껴온 천년의 역사가 있어요. 왜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 외국에서 잘못된 배움을 가지고 온 사람들 비난하잖아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연부를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명상으로, 우리의 것으로 새롭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 외국 문물만 좋다고 지난 80년간 이제 충분해요. 이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80년 동안 해왔으면 됐잖아요. 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간화선이에요. 간화선 하면 낙후된 거고, 간화선 하면 옛날 거라고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외국 것 갖다가 마치 우리 것이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고유한 장점과 고유한 문화를 왜 터부시하고 비하시키자고요? 그건 개인적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강경 발언했나요? 내가 오늘 좀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여보세요? 대답해봐. 여보세요? 네, 대답하는 그놈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간화선이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따라해봐. 시작. 생각이 끊임없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어요. 왜? 그놈의 생각, 방정맞을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지치료 아론백은 생각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업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생각을 끊고 생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는 이놈이 먹고.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나요. 생각이 너무 많고 몰두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생각하는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울과 불안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해볼래요? 옆 사람에게. 생각하는 이놈이 뭐죠? 시작. 자, 이번에 눈 감고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생각하는 이놈이 뭐지? 생각하는 이놈이 뭐지? 네, 좋아요. 나중에 집에 가면서 해봐요. 연습해봐요. 눈 뜨시고. 여보세요. 생각에 빠져 있는데 생각하는 이놈이 뭐지? 질문하는 순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웅덩이에서 벗어난다 이 말. 그게 간화선의 치유적 기능이에요. 해보세요. 왜? 해봐요. 이게 수천 년간 고려시대 후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해온 명상법이에요. 이것이 건강,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빗자루고 칼날이다 이 말이죠. 이걸 왜 소홀히 하냐고요. 윗바사나 배우러 가고 우리 것을 소홀히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것을 개발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남방불교하고 대승불교를 비교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명상과 선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방 불교는 그 선 좌나라고 그래요. 좌나, 디아나, 좌나, 디아나가 선나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나자가 생략이 돼서 그냥 선이 된 거예요. 일본어로는 젠이 된 거고 중국은 찬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중국을 통해서, 대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것은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신라시대부터 우리가 사용한 용어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 이 좌나 디아나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으로 번역이 됐어요. 메디테이션을 한글로 번역하면 명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어인 메디테이션이 미국 문화거든. 영어 문화권인데 이것은 해양 문화예요.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어원은 같은데 옛날 우리가 썼던 것은 선이라고 하고 새로 해양 쪽으로 바다로 들어온 것은 명상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의어예요. 선과 명상은. 그런데 해방 이후에 북쪽으로 우리가 길이 막혔어요. 더 이상 위로는 교류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줄은 바다죠. 바다를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문화가 바로 명상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세대들은, 제 이전 세대, 인경스님 이전 세대들은 인경스님이 명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외도 아니야?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0-30년 전에 저 명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아이코 외도다. 왜냐하면 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들은 선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동국대에도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일제시대 이후로, 해방 이후로 계속 그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명상이 2000년대 이후 강력하게 등장하니까 명상학과를 만들어야지, 명상심리학과를 만들어야지. 동국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옛날 걸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동국대가 뭐 하고 있어? 이런 비판들이 동국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압박감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명상 엑스포 동국대가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명상과 선, 간화, 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칠판 한번 보실래요? 남방불교는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요, 모든 것이 고통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봐볼래요? 북방 대승불교 간화선, 여기 색깔이 다른 상락아정, 열반적정이요. 그래서 불교의 삼법인은 불교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주는데 남방불교는 일체계고가 들어있어요. 근데 북방불교는 열반적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 건강인 거죠. 열반적정은 긍정적인 거예요. 열반은 마음이 고요한 거고 깨어 있는 겁니다. 적극적 건강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적극적 건강을 원해요. 남방불교는 일체계고 고통으로 벗어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남방불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승이다 이름하고, 대승불교는 적극적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의 행복과 깨어
깨달음을 강조한 거니까 적극적 건강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크다, 마음이 큰 거다, 대승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부정적인 거고 고통이고 불안이고 우울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게 건강한 건가요? 아니면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기쁨과 행복감에 넘칠 때 이걸 진짜 건강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느 것을 추구하는가? 단순하게 무엇이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게, 그걸 추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걸 추구하는데, 그러면 그 긍정성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불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참된 자기라고 부르고, 그걸 영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법성이다, 그걸 심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심성은 기쁨과 행복감과 청정함이 나의 긍정적 심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상과 간화성과의 차이점인데, 명상은 신수심법, 남방불교는 몸, 느낌, 마음, 현상을 관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부터 떠나는 게 핵심이에요. 고통과 번뇌에서 떠나라.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안 좋다, 떠나라. 야, 너 그건 나쁜 거야, 떠나라. 이거하고 똑같아. 남방불교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걸로부터 떠나라. 비구들이여, 떠나라. 싫다고 해서 떠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남방불교예요. 그러면 대승은 어떤 게 왜 대승이냐? 적극적 건강, 기뻐해라. 옆 사람 보시면서 미소 지어봐요. 미소를 지어라. 옆 사람 보면서 박수 쳐봐요. 이렇게 기뻐해라. 마음으로 행복감을 적극적으로 느껴라. 그게 적극적 건강이고 대승불교의 불성 사상인 겁니다. 좋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어깨를 뒤로 올리시고 뒤로 제껴서 지지개를 켜세요. 바로 이번에는 어깨를 제키면서 몸의 느낌을 느껴봐요. 통증, 바로 지금 느낌이 사라졌죠? 다시 한번 느낌의 발생 따라해봐요. 느낌의 발생, 느낌의 머물기, 느낌의 사라짐. 자,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어깨 느낌이 발생, 극점에서 느낌이 느껴지고 천천히 바로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소극적 건강, 고통과 긴장이 사라지며,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느낌이 무엇인가? 이 느낌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그곳에서 깨달음의 기쁨, 내면에 대한 성찰로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경 스님과 함께 호흡도 해보고 어깨도 젖혀보면서 체험과 함께하는 명상 강연 참 좋았는데요. Q&A 세션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스님.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나선 수행을 통해 스트레스로부터 편안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방금 전에 했듯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제 20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심리학에서 핵심은 생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힘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생각의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우울해요.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멈출까요? 수억 겁내로 내려오는 이 DNA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멈춰요?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으래. 생각을 어떻게 끊어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적응을 하는데.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생각하는 이놈이 먹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생각하는 이놈이 먹고. 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제 강의 잘 들었다는 증거예요. 숨 들어 마시고 두 손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놈이 먹고. 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숨 들어 마시고 생각하는 이놈이 먹고. 최소한 이 질문을 할 동안은 생각에 빠지지 않잖아요. 최소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난 실패자야, 난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강박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숨 들어 마셔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놈이 먹고.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놈이 먹고. 적어도 이 질문을 하는 순간은 마음이 어떠세요? 평화롭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생각에서부터 벗어났다고 느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예. 거기 3분의 2가 손 드네요. 잘하고 계셨어요. 제 강의 잘 들었어요.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저도 사전에 받았는데 네. 영 제 마음에 안 들고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중한테 직접 받는 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청중분에서 우리 인경 스님께 직접적으로 던지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질문? 오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한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예, 네. 저기 마이크 가져다 주시면 좋겠네요. 네, 파란 옷 입으시고 손 드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까 그 스님께서 명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사띠 명상을 생각염자 염으로 하시고 윗바사나를 통찰 명상 그렇게 그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예. 사띠의 알아차림 명상과 지켜보기 윗바사나 통찰 명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박수.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스마트폰 꺼내 갖고 사진 찍을래요? 예, 꺼내 봐요, 사진. 예,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사진 찍으세요.
뭐 사진 찍으라니까 저를 찍을 수도 있어요. 아, 찍어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헬로?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 뭘 찍어야 할지 대상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걸 쌌띠한다 그래요. 알아차림한다. 대상을 뭐 한다고요? 예, 포착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찍어야 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죠? 사진 찍을 때 두 번째는 포커싱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에 고정시켜야 돼. 픽스트 하셔야 돼. 이게 전통적으로는 멈출지, 그칠지, 머물지, 그래서 지로 사마타라고 했는데, 사마타가 어떠한 대상 위에 머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싱 한다는 뜻이 사마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수행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나의 의식이 픽스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사마타, 집중 수행이다. 집중 수행. 그래서 첫 번째 알아차림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포커싱, 집중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사진 찍을 때. 초점이 맞췄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도라든가 정확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찍어야 돼요. 오케이. 네,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인경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윗바사나는 그 초점과 모양을 맞추어서 계속 지켜보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윗바사나다 한다. 네. 네, 멋진 강연 답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